존엄사, 조력 존엄사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웰빙,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웰 다잉, 잘 죽는 것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믿기로 살다 죽었으면 싶다. 재밌게. You think I need to say goodbye to my closest friends? I think you should do whatever you want to do. 네, 이제는 뭐 조력 존엄사라고 합니다. 의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선택하는 죽음이란 뜻인데요.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흥미롭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형법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망하면은 도움 준 사람은 자살 방조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경되고 있다는 것이 이 부분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력 존엄사를 합법해야 된다라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무의미한 치료는 불필요하다.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필요하다. 세 번째, 죽음에 따르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앞으로 입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 조력에 따르는 그 존엄사 이 부분을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데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인식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아닌가 봅니다. 네, 이 조력 존엄사를 좀 정리해 주세요. 어떤 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웰다잉 어떻게 보면 좋은 죽음을 막기 위한 연명치료 중단.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연명치료 중단 이런 서약서에 대해서 뭐 서명해 보게 됐는데 그것을 넘어서 본인이 어떤 그 죽음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 의사나 아니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런 그 사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1위가 회복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어떤 무의미한 삶을 살기 싫다라는 그런 부분. 더불어서 가족에게 부담스러워지지 않겠다는 그런 이유, 이런 부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방금 그 말씀을 좀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을 해볼게요. 웰다잉을 하기 위한 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 그 찬성하는 비율이 꽤 높았는데 네. 이유가 아주 그 공감이 되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가 이게 회복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삶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이고 두 번째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삶을 더 하고 싶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고 싶다는 것이고 가족에게 특히 부담이 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 또 고통스럽게 죽지 않고 싶다라는 그런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어쨌든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량이 100명 중에 91명, 92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망에 대해서 대부분의 어떤 국민들이 지금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는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있을수록 그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싶다는 의향이 높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최근 그 여론조사 보면은 75세 넘어서는 간병을 받아야 되고 간병하면은 최소한 월 4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결국 간병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정말 큰 경제적, 심적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삶의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변호사로서 또 이 지켜보신 그런 견해였습니다. 천상병 시인 돌아가셨는데요. 그 유명한 시 소풍이란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한 대목을 암송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참 명시였습니다. 영화 소풍의 두 주인공 실제 이 노인 배우 두 분이죠. 이 조력 존엄사에 찬성을 했죠. 그렇습니다. 영화 소풍에 등장하는 두 노배우의 또 발언입니다. 김영호 배우는 이 조력 존엄사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자녀에게도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료행위로 연명하는 건 옳지 않다. 존엄사 찬성 의견을 밝혔고요. 나무리 배우는 회복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연명 치료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설명도 남은희 배우는 그 남편을 그렇게 먼저 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영욱 배우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 자녀들에게도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김영욱 배우는 존엄사는 충분히 사회적 하두로 던질 만한 사안이다. 이건 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남은희 배우는 연명 치료로 지옥 살기보단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하면 지옥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연명 치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고통을 굳이 감내해야 되느냐, 오히려 더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남은희 배우는 그래서 먼저 떠나보낸 남편, 박상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연명 치료 중단을 못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회제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배우의 목소리가 전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 가족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연명 치료를 안 하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신 노모의 사연 여러 언론에 소개된 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천에 있는 고옥임 할머니 94세 되신 분의 실제 사연인데요. 어떻게 보면 걸어 다니시다가 넘어진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TV에도 나왔었어요. 네, 그랬던 사안인데요. 결국 그런 이후에 실질적으로 집 안에서 그냥 머문 것, 그냥 가족들만 돌본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지역 사회 생애 말기 돌봄이란 그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서 그 할머니의 최종 어떤 그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병원에 가지 않은 다음에 집안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이렇게 그 삶을 마감하신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요. 실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태어나서 집에서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왔어야 당연히 그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됐습니다만 오히려 병원 같은 낯선 환경이 아니고 집에서 편안하게 사망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 간에 어떻게 보면 화해와 치유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새로운 웰다잉의 하나의 형태로서 이런 부분이 각광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작고했죠. 프랑스의 세계적 미남의 대명사 알랭 드롱도 조력 존엄사를 위해서 스위스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실제로 했었고 또 갔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루어지진 않았죠. 이른바 안락사 캡슐 얘기인데요. 직접 보시죠. There are some people who don't approve of the idea of assisted suicide at all. They would never approve of it. Now, often these people have religious convictions and they say, look, this is a matter only between you and God. 네, 저기 방금 하신 분은 시연해 보이신 거예요. 실제로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스위스에서도 이 캡슐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력 존엄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어떤 불치병을 앓고 있거나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5분 만에 사망하게 되는 이 안락사 캡슐은 미국의 64세 여성이 스위스에서 첫 사용을 했던 겁니다. 이제 캡슐 안에 들어가서 뚜껑을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나와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력 존엄사 또 연명 치료 중단은 우리가 좀 검토해 볼 만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볼 만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 스위스에서는 문제를 삼는 부분은 뭐냐면 자칫 이게 안락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또 도용이 될 수 있는 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해서 현재는 안락사 캡슐이 사용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용어에도 문제가 있어요. 죽는데 안락하게 죽는다. 이 말 자체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존엄사 관련 상황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존엄사 관련 법이 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연명 치료 포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4가지에 대해서만 한정을 하는 겁니다. 네. 다른 건 안 됩니다. 환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고 환자의 의사를 이렇게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전원이 찬성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가족 전원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적용 대상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 존엄사 관련법은 매우 좁게 허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조력 존엄사에 대해서는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요. 법조계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논쟁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천하보다 무겁고 전 우주보다 무겁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찬성 측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개인의 자기 선택권을 좀 더 우선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생명, 목숨 자체에 대한 결정권도 줘야 된다라는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 압력에 의해서 야, 내가 진짜 더 살고 싶은데 가족들한테 부담이 돼서 어쩔 수 없게 그렇게 한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자살을 그 존엄사를 빙자한 살인죄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오남용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살인죄를 방조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경시 위험 또 의사를 통한 사실상의 살인을 방조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다 보니까 누구도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아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요.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이 조력 존엄사 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또 헌법 소원도 제기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한번 살펴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법은 발의는 돼 있습니다만 법무부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그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의료계 같은 경우에도 의료계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처벌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같은 경우에 단기간 내에 결정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초고령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경제력을 넘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어떤 목숨만 연명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상황을 계속 비극적으로 가지고 가는 데는 이런 현실론과 어떻게 보면 그 이상론 속에서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국가가 노년들의 어떻게 보면 노년 빈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리적인 측면에서 더 지원해야 되는 그런 어떤 윤리적 문제와 함께 현실적인 국가의 복지 문제 이런 부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법조계뿐만 아니고 의료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이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짧게요. 이 연명의료의 중단을 임종기가 아니라 말기로 앞당겨야 된다. 이 얘기는 왜 나옵니까? 결국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지금 그 의료계 우리가 생애를 봤을 때에 75세를 넘어서 가지고 하면은 워낙 그 의료비가 많이 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더불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선택권 특히 목숨에 대한 자기 선택권도 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그런 논리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앞당길 수 제도적으로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논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심도 있게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 최진영 대표님 그리고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